오늘은 로직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공부할 토픽은 그 이퀄리티와 EQref, 이 생성자에 대한 건데요. 원래의 정의와는 약간 다른 그런 정의들을 보면서 그 의미의 디테일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컨정션에 대한 역시 그 얼터너티브 정의들 이거 보고, 그리고 여기서 그 implicit arguments를 주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중괄호고 하나는 대괄호인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직 남아있는 커넥티브들과 그리고 이 quantifier exists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print equal, 과거의 그 정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implicit argument를 쓰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성자 EQref를 보면은 여기도 물음표가 있고 여기도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implicit argument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소문자 x고 다른 하나는 이 소문자 x의 타입인 대문자 a입니다. 이 경우 하나 특이한 것이 1 equal 1이라고 하는 이 프로포지션의 증명 term으로서 EQref를 써도 되고 EQref를 1 이렇게 인수 1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 이퀄리티에 대해서는 커리 허워드 코레스폰던스 챕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죠. 그래서 expand 해주고 여기에 이퀄리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덕티브 EQ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퀄리티 기호로 더블 이퀄리티를 썼죠. 그런데 사실 이 이퀄리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퀄리티랑 약간 다릅니다. 이 SF의 저자들은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디테일까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은 우리가 잘 몰라도 앞으로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지우고 그러면 일단 모듈을 열어야죠. 그래야지만 이 EQ라고 하는 심볼이 원래의 이퀄리티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의가 좀 달라요, 사실 보면은. 그 다음에 노테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 이퀄리티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찍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진짜 이퀄리티랑 다르다고 써놨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로 왔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퀄리티는 이거였고 지금 새로 정의한 이퀄리티는 이겁니다. 군데군데 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콜론의 왼쪽에 인수가 하나 있고 그 뒤에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콜론의 왼쪽에는 인수가 없고 오른쪽에 두 개의 인수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EQref에서는 이 x를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는 x가 여기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for all x라고 이렇게 quantifier를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언더스코어만 두 개가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는 x고 하나는 언더스코어죠.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x라고 하는 인수가 콜론의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차이는 여기서는 타입스코프 x하고 끝납니다. 여기서는 타입스코프 다음에 x의 그 중괄호를 써가지고 implicit argument임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면은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원래 EQ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원래 EQ 레플에서는 implicit 변수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요. two implicit arguments라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implicit argument가 이 타입 인수 대문자 x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둘 다 implicit였는데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보면은 이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공급해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수를 뺐죠.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되죠. 원래 EQref는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EQref의 그 x가 이게 implicit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더블 이퀄 1 그러니까 새로운 이퀄리티죠. 이거를 증명할 때 어플라이를 할 때 이렇게 인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이 인수 1 이걸 빼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체크를 사용할 때는 1을 반드시 넣어줘야만 되고
빼면은 안 되죠. fail 하죠. 근데 여기서는 빼봅시다. 그래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apply 했을 때 eqref는 이렇게 4x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전칙문을 apply 할 때는 이 x에 어떤 값을 배정하느냐 그걸 콕이 알아서 찾아줄 수 있죠. 그런데 체크할 때는 콕이 그런 것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ply를 할 때는 인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체크를 할 때는 그 인수 x가 implicit일 경우에는 안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SF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EQ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콜론의 왼쪽에다가 x를 하나 땡겨왔죠. 그 다음엔 나는 트리플 이퀄리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걸 찍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는 여기가 언더스코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x로 바뀌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x라는 변수를 콜론 왼쪽에 넣어줬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이 소문자 x는 임플리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규먼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소문자 x도 임플리시트 아규먼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 이퀄 1을 증명할 때 이걸 체크해보면은 인수를 쓰지 않고 됩니다. 이번에는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임플리시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써주면은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fail 합니다. 임플리시트라고 정의해놓고 그것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뒤에다가 콤마하고 이렇게 대괄호 언더스코어 이걸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바꿔준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원래의 EQ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크할 때 이렇게 인수를 빼도 되고 인수를 넣어줘도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콤마 이후 부분이 좀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대략 뭐 이런 의도로 한 거다 이랬지 정확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컨정션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뭐 간단하게 implicit argument를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rgument conj prime a, b 이런 거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원래 정의를 한번 상기하고 새로운 정의는 뭐 거의 똑같죠. PQ 대신에 A, B를 썼다는 것 그리고 여기 A와 B 사이에 기호를 넣지 않고 그냥 and prime을 썼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해보면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여기 대괄호가 있죠. 여기 implicit argument라는 얘기죠. 여기는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이기 때문에 explicit argument입니다. 그 다음은 and의 교환 법칙입니다. 지난번에 다 증명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and prime에 대한 그 교환 법칙인데 증명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pply conj하고 끝났죠.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conj prime하고 qp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implicit argument를 사용할 때 이렇게 또 argument를 드러내는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지만 필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이하는 뭐 똑같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 얘는 뭐 별거 아니고 여기서는 QP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HQ라고 하는 프루프 텀을 인수로 넣어주어 가지고 서브고울이 두 개였던 것을 서브고울 하나로 바꿔주는 그런 거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QP 다음에 HQ와 HP 이 두 개의 프루프 텀을 모두 제공해서 이 서브고울이 없이 그냥 끝나도록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지난번에 다 본 겁니다. 좀 싱거웠죠. 그 다음에 and 더블 프라임을 정의하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타입 아규먼트는 이렇게 implicit 하도록 정의해 주고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conj 더블 프라임 이 생성자에서 이 HA와 HB라고 하는 인수를 콜론의 왼쪽에 써주었다는 겁니다. 원래의 conj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되고 인수들이 전부 다 콜론의 오른쪽에 존재했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길 보면은 이것이 원래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 새로 제가 정의한 거죠. 차이점이 보입니까? 아까는 이 HA, HB가 없었고 여기가 언더스코어로 처리됐었죠. 보세요. 여기 언더스코어죠. 이번에는 여기가 HA, HB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실제 증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겁니다. 다시 한번 AND의 교환 법칙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트 H만 했을 경우에
이때 가설의 이름이 HA와 HB로 주어지죠. 원래는 HA, HB가 아니고 H 그리고 H0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HH0인 것보다는 HA, HB가 더 낫죠. 그래서 원래의 정의에서는 HH0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HA, HB 또는 H1, H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려면 요 뒤에다가 인트로 패턴을 써주면 되죠. as, HA, HB 이런 식으로. 그런데 컨정션 컨스트럭터의 정의를 이렇게 그 인수를 콜론의 왼쪽에다 넣어주면은 인트로 패턴 없이도 내가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인트로 패턴을 써서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됐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걸로써 드디어 컨정션이 끝났고 그 다음은 implicit argument를 사용할 때 중괄호냐 대괄호냐 이 차이가 뭐냐는 건데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을 하나 열고요. compos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A, B, C는 implicit type 인수고요.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은 함수의 composition, 즉 함수의 합성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함수의 합성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자주 안 쓰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함수를 어플라이 할 때 그 인수가 함수일 때는 특별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안 하고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G와 F를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F의 코도메인이 G의 도메인과 일치해야죠. B, 여기도 B죠.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러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G와 F라는 함수가 인수로 주어졌을 때 compose GF 하면 하나의 함수가 생기는데 그 함수는 X가 들어왔을 때 G of F of X를 리턴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identity zero라고 했습니다. X를 받아서 X를 리턴해주는 아주 간단한 함수죠. 그런데 모든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하는 타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의역도 A고 공역도 A인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거는 아이덴티티를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 A를 해주고 이게 지금 goal인데 여기서 compose를 먼저 unfold 해주고 그 다음에 id0도 unfold 해주면 양변이 똑같은 표현이 되거든요. 표현이 같으니까 reflexivity를 써주면 되죠. 증명됐습니다. 그 다음은 id1이라고 이것도 identity 펑션인데 이 a를 implicit로 쓰는 거죠. 그 다음 goal1은 goal0와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데 id0 대신 id1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는 이렇게 a라고 하는 정의역과 공역의 타입을 써줬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만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a는 implicit 인수이기 때문에 써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도 안 써주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타입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써줘야 됩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괄호를 열고 그 속에다가 a하고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implicit argument의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id1과 세 번째 id1에서는 그 타입을 이것으로부터 infer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증명은 똑같습니다. 할 게 없죠. 그런데 이번에 id2라고 하는 또 하나의 identity 펑션이 있는데 이때는 여기가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입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non-maximally inserted implicit argument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증명을 할 때 세 군데 다 써줘야 돼요. 하나를 빼볼까요? 하나라도 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군데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한 implicit argument에서는 이러한 타입 배정문을 only once 한 번만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implicit argumen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정문을 모든 곳에 각각 써줘야만 한다 이겁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방금 본 이 예는 중괄호를 쓰면 좋고 대괄호를 쓰면 별로 안 좋은 그런 예죠 이게. 그 반대 예도 있습니다. 언제 대괄호가 중괄호에 비해서 prefer 되느냐. 그건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스택 오버플로어에 이리로 가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로지컬 심볼로서 우리는 커넥티브와 퀀티파이어가 있죠. 로지컬 심볼 중에서 어떤 것이 빌트인이냐, 어떤 것이 붙박이로 그 하드 코디도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커넥티브들은 전부 다 빌트인이 아닙니다. 전부 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을 뿐이죠. EXIS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빌트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지컬 심볼 혹은 로지컬 컨스트럭트 중에서 빌트인이 뭐가 있냐 하면은 for all과 implic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는 그 for all의 degenerate case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이 degenerate를 축퇴, 그러니까 수축할 때 축자에다가 후퇴할 때 퇴를 써서 축퇴라고 하던데 그렇게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degenerate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위한 택틱은 intros와 apply가 있죠. 얘네들은 각각 intros는 introduction rule, apply는 elimination rule에 대응되거든요. 다른 논리 체계에서는 그 증명을 할 때 introduction rule 그리고 elimination rule 이게 아주 널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콕에서는 잘 사용 안 하던데 대략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다만 얘네들은 backward application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볼까요? A가 이렇게 되고 A이면 B이다가 가설이고 B가 goal prob일 때 얘를 apply 하죠. 그러면 goal이 A로 바뀌죠. 이런 거를 backward라고 합니다. forward는 뭐냐 하면은 A이면 B이고 그리고 A일 때 B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forward죠. 이 두 개로부터 이걸 얻는 걸 forward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goal을 A로 바꿔주는 것은 backward라고 볼 수 있죠. 요건 이제 elimination 룰이고 인트로 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 화살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forward도 역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ward elimination 룰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가설을 다른 가설에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apply의 인수가 h고 target이 h'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타겟을 지정해 주는 거고 타겟을 지정 안 해주면 그때는 디폴트 타겟이 goal prob이 되는 거죠. 그래서 h가 a면 b이고 h'이 a일 때 apply h인 h' 하면은 h'이 b로 바뀌죠. 그런 거는 이제 forward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disjunction으로 갈 수 있죠. 정의를 보죠. 그러면 이게 or 기호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or의 정의죠. 여기서 컨스트럭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or intro L, or intro R입니다. 여기서 L은 left, R은 right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 A와 B의 left factor로부터 이걸 얻은 거죠. 여기서는 right factor인 B로부터 이걸 얻은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A와 B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은 implicit argument로 쓰고 있죠. 이 부분은 AND의 컨스트럭터, con스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콤마 뒤에 뭐가 좀 더 복잡하게 붙은 것은 con스 경우와 좀 다르네요. 이 정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게 A or B의 증명은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A의 증명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B의 증명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H가 A의 증명이라면 or intro LH가 A와 B의 증명이고 또한 만일 HB가 B의 증명이라면 or intro RHB가 A와 B의 증명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or가 후권에 나타날 때 혹은 goal prob에 있을 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일종의 인트로 룰이죠. 그래서 여기다 or intro L이라고 했는데 상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or intro R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or elimination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설에 or가 있을 때 이거를 증명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 개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